선생님도예요. 선생님도 이 전 학원이 대치동에 혹시 한석은이라고 아시나요? 빡빡이? 아, 아세요? 그 사람이 만든 학원이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인데 제가 이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한석 빡빡이. 네. 근데 여기서 있다가 여기는 이제 어떤 종합학원, 그러니까 수학 전문학원 느낌인데 그러니까 학원 소속이죠. 근데 선생님도 이 단과학원,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수업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 이름을 걸고 하니까 이제 여기 다 이렇게 다스리겠다. 별로 멋있네요. 수민이 멋있는데요? 자, 저도 그만하고. 자, 함수의 극한부터. 자, 선생님이 처음에 극한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몸에 극한을 끌어올린다. 약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계를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극한을 좀 더 우리 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런 거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카리나 아시나요? 네. 자 이제 이 카리나랑 선생님하고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리나가 서울시 용산에 어딘가에 집이 있대. 이건 잘 모르는 얘기야. 어쨌든 이거 거기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카리나를 보러 가는 거야. 여기 사시니까. 그래서 카리나를 보러 가는데 걸어간다고 하면 한 몇만 보 걸을까요? 한 20만 보, 30만 보? 더 되겠죠? 한 100만 보 정도 걷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봐봐. 100만 보나 돼. 그럼 그 100만 보를 1, 2, 3, 4 세다 보면 한 10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면 세다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 정도로 큰 정도로 걸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100만 보야.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101만 보죠. 여기서 시작하면 102만 보죠. 맞나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100만 보라는 엄청 큰 숫자 앞에 100만 1, 100만 2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카리나한테까지 걸어갈 때 100만 보 정도 걸어갔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당연히 100만 보 정도 걸어갔다고 얘기하지 100만 1보 걸어갔어, 100만 2보 걸어갔어, 100만 3보 걸어갔어 라고 얘기해 안 해? 안 하겠죠?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었어.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었어. 근데 그 앞에 100원도 있는 거야.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얼마 주었어? 그럼 뭐라 그래? 1000만 원 주었어요. 이러지. 1000만 100원 주었어요. 라고 얘기 안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카리나가 어떠한 숫자, 즉 우리가 이 좌표평면상에 x축을 하나 더 놓고 여기에 만승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거 겁나 큰 수 아니야. 만의 만승인데. 근데 그 앞으로 한 칸 갔다 와. 그럼 여기의 숫자는 만승에 플러스 1이 될 건데 얘랑 얘가 사실 그게 큰 차이가 있냐 이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만의 만승보다 더 많이 가면 우리 그걸 무한대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한대라는 기준이 어딘가에서 딱 찍혔을 때 그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어느 그 특정점, 이 특정점 얘네들을 가지고 무한대와 구분짓지 않겠다는 거야. 어쨌든 큰 수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러한 점들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극한이야. 즉 극한이라는 건 엄청 큰 수가 있으면 그 큰 수를 그냥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지 그걸 무한대 플러스 1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1인지 짓지 않겠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엄청 커지는 무한대가 있구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한대에서는 엄청 작아지는 무한대도 있겠죠.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존재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걸 했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선생님 물어볼게. 예진아, 지금 9시잖아. 9시 전이 몇 시입니까? 8시. 8시 59분 아니고요? 8시 59분 59초 아니고요? 그잖아. 8시 59분 59초.99 아니고? 네.
어? 네. 아니지. 8시 59초.99.99999 아니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장난 하고 있는 건가요? 말장난 하고 있는 거지. 59초.999구나. 59초.99999999999구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 그냥 9시잖아. 근데 사실 59초.999에서 9가 계속 붙으면 붙을수록 9시에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 그럼 도대체 몇 번, 얼마나 9를 더 붙여야 되는 거야?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졸래 커지는 것도 극한인데 반대로 이 9시라는 점에서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에 대한 점들도 사실상 정의할 수가 없어. 왜? 9가 더 붙으면 붙을수록 9시 가까워질 거고 얘는 반대로 9시 00초 0000000000000001인데 도대체 0이 몇 번 붙어야 돼?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애들도 결국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극한이라고 부른다. 즉 9시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애 9시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애의 점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을 우린 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결국 극한이라는 표현이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야. 졸래 커지는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을 찍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커지니까. 그런 애를 뭐라 부른다고? 무한대가 된다. 반대로 마이너스인 무한대도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이 있어. 9시라는 점이 있어. 그 점에 바로 왼쪽에 있는 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이다. 이것도 어떠한 극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다. 그것도 어떠한 극한이라고 나타낸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잠깐 얘네들에 대해서 무한대에 대해서 잠깐만 적어두고요. 일단 처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9시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무조건 좌표평면상에 존재하는 상황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어떠한 x 3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거 봐봐. 얘들아 너무 구체적으로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3보다 큰 값이고 3보다 왼쪽에 있으면 3보다 작은 값 아닙니까?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보다 작은 숫자가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왼쪽에 있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작은 점입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극한이 결국 2개냐? 맞죠? 2개야? 2개야. 근데 이 2개인데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그럼 이 극한이 2개야? 아니야. 하나가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인 거야? 이 2개의 극한이 같을 때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 이 2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로 fx 1번 봅시다. 함수 극한. 함수 fx에서 x 값이 a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이 가까워질 때가 얘들아 어디서 가까워지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 방향에서 가까워질 때 그 fx의 값이 일정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린 그때 fx를 뭐 한다 부른다? 수렴한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fx가 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fx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얘기했던 3처럼 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3에서 왼쪽에 대한 극한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대한 극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x에 대해서 표현한다 했으니까 x에 3에 다가가는 자극한, 우극한 값이 있을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고? 좌극한. 오른쪽에 하는 걸 우극한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극한에 대한 값을 물어볼 때 얘가 3으로 다가가고 있어. 지금 얘가 x는 3이니까 3을 집어넣어주면
y값도 3인 거 아닙니까? 그럼 왼쪽에서 다가갈 때도 3을 당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3을 당하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수렴한다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수렴에 대한 종류가 나왔어. 수렴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걸 수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지금 밑에 네모칸 두 개가 있죠. 선생님 네모칸 밑에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네모칸 두 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똑같이 x가 3인 거야. 이렇게 3.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극한이 있을 거고 우극한이 있을 건데 이 우극한이 왼쪽에서 다가갈 때, 자극할 때는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얘를 y는 a다 하면 a 값에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보자면 얘는 모르겠어. y는 b라고 얘기하면 결국 자극하는 a에 가까워지고 우극하는 b에 가까워지죠.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있어? 있어? 있어. 자극하면 몇이 되는 거야? a. 우극하면 몇이 되는 거야? b. 근데 a하고 b가 같아 달라? 다르죠. 이러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자극하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우극하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각자 존재할 수 있지만 같지 않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옆에는 뭐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두 개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뭐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칸에 이 두 개의 그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요. 네, 그래서 그 네모칸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극한의 존재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밑에 얘들아 수식을 글 보지 마시고 수식을 보시면요. 리미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리미트라는 표현이 극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 맨 왼쪽에 보시면 A라고 되는데 여기 봐봐 얘들아. 선생님 써볼게. 자, 우리 교재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얘가 L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x가 a에 플러스 리미트 x가 a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fx 여기도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이 얘들아 여기 플러스 되어 있으면 a의 오른쪽에 있다 해서 우극한이 되는 거고요. a에 마이너스 있으면 a보다 작다라 해서 정확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몇으로? L로 같을 때 우리 그때 없어. 뿔마가 없어. 이 얘기는 자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언제 쓸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L이라는 값으로 같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뭐 해야 한다? 같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수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가 어느 한 점으로 다가가는 극한도 있고 엄청 커지는 극한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엄청 커지는 극한을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면 특정 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즉 수렴이 아니라 발산, 커진다. 그래서 양의 무한, 1번에 보시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번 보시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선생님 이게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들게 좀 됐는데
인쇄가 잘 안 돼 있으면 선생님 것처럼 잘 안 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프린트가 다 똑같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x가 0보다 큰 상황일 때 fx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맞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리미트 x가 a 0으로 다가갈 때 플러스일 때 fx다 라고 얘기를 하면 0에서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0으로 다가가는 우극한일 때 함수값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인 상황을 음의 무한대, 즉 어디로? 자극한인 경우일 때를 보면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기는 한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이걸 음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발산에 대한 정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극한에 대한 성질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항상 이 성질이 되면 요 성질은 말이 좋아 성질이지 특징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은 성질을 특징으로 정리하면서 법칙으로 정리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법칙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항상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재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리 공식들이 어떤 상황이든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저 1번 극한에 대한 성질 옆에 검정색 진한색으로 뭐라 되어 있냐면 수렴할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요.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자, 1번부터 봐봐.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거야. 이제 보는 거야. 아, 얘는 지금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C, F라는 게 있대.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 아닌가? 맞죠? 그럼 얘는 지금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야, 그러면 나 양옆으로 여기다도 C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C를 곱할게. 돼,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수렴할 때는 항상 얘가 무슨 값으로 어떤 특정 값으로 되기 때문에 상수를 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얘기가 그럼 결국 야, 나는 fx에다가 fx를 더해볼게. 근데 몇 번 더하냐면 총 C번만큼 더해볼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결국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라는 이 극한 값이 C번 더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야. 그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렴하는 애라면 더했을 때도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극한의 두 개를 더한 게 극한 값의 덧셈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리미트를 다 붙일 필요가 없고 그냥 함수끼리의 덧셈으로 봐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이 함수 두 개가 수렴해. 그러면 그거의 극한 값이 더해진 거랑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자, 3번은 뭐 빼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4번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함수가 곱해졌다. 곱해진 건 두 개가 수렴한다면 떼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얘들아 5번이 제일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일 착각하기 쉬운데 5번에 별표 쳐놓고 베타가 0이 아니다에 좀 정리를 해둡시다. 자, 이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fx가 알파로 되고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gx가 베타로 당한다. 그럼 당연히 있지 얘들아. 선생님이 fx가 a로 다가간다 했지. fx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맞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9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얘가 진짜 9시인지 9시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하지만 9시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라는 값 아닙니까? 그럼 결국 있지. 여기 극한을 지워. 선생님이 이 극한을 지워. 그럼 이 gx가 0이란 얘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gx가 0일 수도 있지만 0에 다가가는 어떠한 값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gx가 0은 아니야. 근데 얘가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나눌 수 있어. 왜? g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는 있어. 다만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야. 왜? 베타가 어디 다가가고 있으니까? 0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유리식을 분모의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눌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쓰면 돼, 안 돼? 안 돼. 예외가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아예 법칙으로 정리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얘들아 쫙 넘겨서 문제 20쪽을 보실래요? 20쪽. 자, 20쪽에 71번을 보는 거야. 자, 71번의 디귿을 봐봐. 자, 디귿에 뭐라 돼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fx가 존재한대요. 그럼 이게 어떠한 L 값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분의 fx가 존재한대요. 그럼 얘를 뭐라 할까? 뭐 p 정도로 할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네 둘 다 수렴이네.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식들 이용할 수 있네. 그럼 결국 상수를 곱하면 상수값이 그대로 나오고 덧셈 뺄셈 가능한 거고 심지어 나눗셈도 가능하다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존재하니 이게 존재해? 라고 물어봤어. 즉 수렴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한테 지금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어. 수렴한데 수렴의 성질이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gx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gx를 뽑아내야 돼. 그럼 fx하고 gx분의 fx를 나눠주시면 그게 gx 아닙니까? 맞죠? 아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네. 근데 아까 수렴하면 된다며.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왜? 얘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나누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즉 1번 봐봐. 기억 봐봐. 얘들아 fx 아니야. 2번 봐봐. 2번 니은이요. 니은 보시면 여기 앞에 지울게요. 난 이 상강이실 쓰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글씨가 큰 것도 있지만 뭘 하려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지워야 돼서 답답하네. 자, 니은 봐봐요. 니은 보시면 x가 a로 다가갈 때 fx 값이 존재한대요. 얘가 존재한대. 그럼 이거 a겠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빼기 gx가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P라고 하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존재할 때 이거 짬뽕해서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gx 값도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 하면 돼? 얘에서 요 밑에 거를 뭐 하시면 됩니까? 빼면 되죠. 그럼 얘가 L 빼기 P라고 쓰면 됩니까? 써도 돼요? 문제 없잖아. 얘가 0이든 아니든 자치든 뭐든 상관없잖아. 그냥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이해돼? 근데 디귿처럼 나누기 할 때는 뭐가 존재한다고?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질은 그렇게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해서 5번에서 베타가 0이 아니다에 꼭 별표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좀 이따가 클리닉 할 때도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그랬나? 또 틀릴 거야.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한 발언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요. 자, 이제 우리 수렴할 때를 정리한 거야. 그럼 이제 또 뭘 정리하냐면 발산일 때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 선생님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선생님 또 새 거 산 거 약간 좀 티내나요? 이거 어떻게 바꿔줬다. 너네 시계 있니? 아니요. 여기 다 서울시 사람들이죠? 네. 너네 이거 안 하니? 이거 손목 닥터? 모르십니까? 그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기 서울 촌놈들 이런 것도 모르고 선생님 경기도 사람이었는데 서울로 이사 왔거든.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막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졸라 써봤어요. 근데 이게 있었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자, 얘들아 부정. 내가 승아한테 물어봤거든. 높이 올라가는 애한테. 네? 승아야, 수학에서 부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단어였지? 부정? 부정? 방정식. 얘들아 부정 방정식 하면 어떤 방정식이었어? 누구한테 물어볼까? 한유라. 한유라, 부정 방정식 하면 뭐 어떤 방정식을 얘기했던 거죠? 네, 좋았습니다. 은성아, 혹시 부정 방정식 하면 어떤 방정식을 얘기했는지 아니? 맞아요. 그래, 맞아.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y 플러스 1이 5래. 그 x랑 y는 정수랍니다. 그럼 x하고 y 값이 결정돼 안 돼? 안 돼. 1, 5일 수도 있고 5,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와 y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의 의미야. 즉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지지 않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불러. 그럼 이거의 반대는 정형입니다. 그럼 정형에는 일단 뭐가 있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렴에 대한 애들이 있다 했어. 그래서 수렴 법칙을 배운 거야 방금. 선생님 원래 성질이지만 법칙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수렴 법칙을 배운 거야. 그 다음 뭐 있냐면 이런 거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승아야, 생각을 해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만일보나 만보나 똑같다고 했잖아. 네.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결국 뭐가 될까요?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이거 이무한대라고 하면 선생님 얘기한 거 이해 못한 거야. 만보나 만일보나 만이보나 이만보나 똑같다고. 이게 여기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 더하기 하면 무한대야. 그럼 물어봅시다. 승아야, 무한대 더하기 0은 뭐가 될까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빼기 0은요? 무한대. 무한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대가리가 좋네요. 개 좋네. 맞아.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만보 더하기 만보면 2만보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랬잖아. 즉 만보 정도 되면 그냥 무한대라고. 여기도 무한대라고. 근데 이 무한대로 안 하고 이 무한대도 뭐라 했죠? 만보, 2만보나 만보나 표현이 똑같아. 즉 뭔 얘기냐면 얘가 2만보일 수도 있고 얘가 2만보일 수도 있는 거야. 즉 2만보 빼기 만보일 수도 있고요. 만보 빼기 2만보일 수도 있는 거야. 또는 만보 빼기 만보일 수도 있는 거야. 즉 얘는 몰라. 이런 걸 부정형이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 값을 정할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무조건 정해진 거 아니냐 이거야. 선생님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정형에 대해서는 총 4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린 이걸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죠? 무한대라 표현되면 어디가 더 큰지 몰라. 값을 얘기할 수 없어. 또는 방금 얘기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벌써 얘기를 해봤네. 무한대 곱하기 0이야. 그럼 선생님 어떤 숫자든 0을 곱하면 0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야? 극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은 선생님이 0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진짜 0인 거야? 아니라고요. 0에 다가가고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모르는 거야.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크게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묶을 수 있고요. 2번의 형태를 1번처럼 바꿔주시는 거고 3번의 형태를 4번처럼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계산하는 건 4번과 1번이지만 형태를 나타낼 때는 4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은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 이 형태만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들이 여기 오른쪽에 네모 보시면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 공간에다가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만 적어서 얘를 1번과 2번으로 해서 무리식이 있는 경우 무리식 동그라미 무리식 없는 경우라고 해서 네모해서 얘는 무리와 라고 적어주시고요.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기